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플라이 투자팀의 김효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관련해서 아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주제랑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요. 일단 저는 처음 임팩트 허브라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요 스타트업계에 일단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또 엔젤투자협회에서 일하면서 이 공공 사이드에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었고 2017년부터 네오이즈 그리고 네오플라이에서 투자팀에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또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네오플라이를 좀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희가 네오이즈는 97년에 그 원클릭이라는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세이클럽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지금은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오이즈가 인터넷 사업과 또 게임에 대한 이런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또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네오플라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는 진심을 다해서 스타트업을 돕는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저희 모토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치프레이즈이고 또 저희가 실제로도 이런 마음으로 또 스타트업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판교에 있는 네오이즈 사옥에 있고요. 또 네오이즈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2008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사실 강남에 거의 많이 있어요. 국내 스타트업들의 한 절반은 강남에 있고 그 또 한 26%그 반의 반 정도는 판교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IT에 이제 익숙한 그런 회사들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해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또 저희 사옥 안에 이런 뭐 구내식당과 수면실과 샤워실과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시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을 이 스타트업 투자 환경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게임 말고도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일단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이 단계별로 어떤 투자자들이 있고 또 네오플라이는 그 안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제 이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죠. 이 IR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좀 러프하게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요 띄워드린 로고들을 보시고 어떤 이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려나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100억 이상 국내에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게임 회사들도 몇몇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향들 어떤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에 넣었는데요. 이게 매년 플랫텀과 로켓펀치에서 그 국내 스타트업들의 투자 동향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 유치를 했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런 동향들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연말에는 좀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11월에 IR을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투자사들 보통 한 12월에는 좀 클로징을 하는 분위기라 그래서 좀 더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많은 건수들은 확실히 초기 스타트업들에 지금 많이 몰려 있는 걸 또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금액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갈수록 커지지만 초기 스타트업들이 건수가 되게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년에서 3년 미만 사이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뒷단계로 갈수록 또 이제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그 뒷단에서 훨씬 금액이 큰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야가 지금 게임 분야에선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실 텐데요. 보시면은 되게 투자가 ICT 서비스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훨씬 좀 더 경쟁이 치열할 거라는 생각을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그쪽에 펀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잘 컨택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준비하시기 전에 꼭 필요한 질문 세 가지를 넣어봤는데,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가? 얼마나 투자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을 갖지 않으신 채로 일단 투자 유치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역으로 저희가 얼마 투자를 지금 받아야 될까요? 뭐 아니면 저희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건 대표님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후에 투자 유치를 시작을 하셔야, 그래야 IR이라든지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훨씬 더 서로가 이 맞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아까 저 앞서 드린 저 세 가지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이제 투자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드부터 해서 저 흔히들 말하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 B, C 성장을 한 다음에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IPO를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또 엑싯을 하게 되는데, 저희 네오플라이는 완전히 지금 초기의 투자, 이 시드 단계에서 보통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좀 맞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이 단계별로 있고 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이 주로 이런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시리즈 프리-A부터 해서 시리즈 A, B, C 이렇게 투자를 하는 VC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은 그 CB인사이츠 그래서 미국의 그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라운드를 거칠수록 처음에는 40%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절반도 남지 않는, 처음에 500개 넘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라운드를 거치면서 굉장히 소수의 기업들만 남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실제로 투자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꼭 성공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성장 단계에 와 있고 또 그 단계에 맞는 자금 조달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냥 우리 시드 받았으니까 A, 뭐 A 받았으니까 B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그리고 정말 그냥 금액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10억 정도 그냥 저희는 주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제품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단계이고 또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 자금을 썼을 때 우리가 이걸 지금 제품을 이제 시장에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검증은 끝냈고 이제 국내에서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 단계인지, 혹은 국내 이후에 우리가 글로벌로도 가려고 하는 단계인지에 따라서 보시면서 우리 단계별로 적절한 그 투자 사이즈, 그러니까 투자의 단계, 스테이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계별로 봤을 때는 3F라고 하죠. 그래서 파운더, 패밀리, 프렌즈, 그리고 이제 이걸 또 4F라고 해서 풀스까지 넣는데, 그래서 정말 초기에는 그 창업자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이런 지인들한테서 투자를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좀 되게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인데, 그런 바보들이 이런 초기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해야 되는 단계가 이 초기의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또 이제 좋은 엔젤 투자자분들을 많이들 만나기도 하시죠. 그래서 엔젤 투자를 받을 때는 그냥 자금만 필요해서 받지 마시고 정말 우리 팀의 어떤 어드바이저로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경우라든지 어떤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우라든지 이럴 땐 엔젤 투자 유치를 통해서 또 성장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처럼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은 단순히 자금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금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 아이템을 디벨롭 시켜가는 과정을 같이 고민을 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엑셀러레이터이고요. 국내에도 이제 여러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죠. 저희나 프라이머나 롯데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매시업 엔젤스 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런 다양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또 지원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VC로 가면은 마이크로 VC가 있고 VC가 있는데 마이크로 VC는 좀 더 이제 얼리한 단계에 내려와서 프리 정도 투자를 하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도 나눠진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처럼 기업의 자금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는 엑셀러레이터이면서 그 CVC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받고자 할 때, 그럴 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 단계, 크로스펀드나 사모펀드 단계로도 그 이후 좀 더 이제 성장 단계에 갔을 때 고려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문 엔젤도 있고 적격 엔젤도 있고 엔젤 클럽도 있고 개인 투자 조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도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K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벤처스퀘어에서 낸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인데요. 작년에 보시면은 롯데 엑셀러레이터, 카카오 벤처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런 다양한 엑셀러레이터들 투자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2019년 11개 팀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터들마다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팀들에 관심이 있는지는 그 포트폴리오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좀 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똑같은 포트폴리오라면 중복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런 게임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유통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앱 서비스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동향들을 한번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훨씬 미팅과 또 투자로 이어지는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네오플라이의 투자와 엑셀러레이팅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극초기 스타트업에 지금까지는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이후 단계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로는 법인 설립 전에 정말 얼리한 팀들을 많이 투자를 했었고 또 이제 분야는 사실 저희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컨슈머 텍이라고 해서 사실 게임 외에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팔로운 투자를 이제 성과가 나는 팀에 대해서 팔로운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엔젤 매칭 펀드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또 저희가 투자를 한 그 금액에 매칭을 한 투자를 한국벤처 투자를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는 이 단계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서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50개 넘게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했었고 저희가 6개의 회사를 엑시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80% 이상이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네오위즈 홀딩스의 자회사이다 보니까 게임 회사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게임 외에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래서 게임을 안 보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게임 플러스 다른 분야도 다 본다는 거,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팔로운으로 투자를 집행해 주신 곳들,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이 투자한 회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연평균 10개 정도의 초기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게임은 저희가 썬데이 토즈를 시작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게임 팀은 굉장히 한 해에 한 개 팀 정도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2018년에 집연구소라는 그 HTML5 기반의 그 게임 플랫폼을 하는 팀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싱콜 스튜디오라는 인디 게임사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시트했던 케이스가 첫 번째가 썬데이 토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카풀 서비스를 했던 럭시, 그리고 클레비, 아이캐쳐 이런 회사들이 다 M&A를 통해서 또 엑싯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뭘 보냐 이걸 또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그 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제품과 마켓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핏과 이 사람의 피플, 이렇게 팀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은 아이템들이 이렇게 출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뜯어봤을 때, 마켓에서 필요가 없는 제품을 만든 케이스가 거의 40%가 넘는다는 이 통계를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창업자들이 생각했을 땐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아이템이거나 정말 혁신적인 뭐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완성도 있게 내놨을 때 정작 사용자들은 반응이 없고 니즈가 없는 아이템을 개발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MVP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프로토타입을 만든 창업팀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내본 다음에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제품을 디벨롭해 나가는가.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완성된 프로덕트가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된 프로덕트를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말 핵심 기능을 담아서 그 프로덕트를 내보고, 그것들을 또다시 실패를 하면서 보완해가는 그 과정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 팀인가를 저희는 최종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오플라이 핏이라고 한 게 결국에는 이런 MVP와 창업팀을, 그리고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보고 났을 때 저희와 얼마나 이 빠르게 성장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팀일까 하는 걸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이제 투자자들 만나는 과정까지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썼는데, 이렇게 드롭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일단 사업계획서는 투자 유치에 있어서 첫인상이기 때문에 있는 자원은 최대로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길게 거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지 마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넉넉하게 여유를 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우리한테 맞는 투자사를 잘 찾아서 컨택을 하는 과정도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먼저 커트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많이 만나보시고 피드백을 받고 보완하시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말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바이오 투자를 하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계속 투자해달라고 게임 회사인데 컨택을 해도 아무리 좋은 팀이라고 해도 미팅으로 이어지거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투자사들을 찾아서 컨택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펀드를 찾는, 이제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태 펀드 운영사 중에서도 게임에 좀 더 특화된 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해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찾아서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하실 때 있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이 투자 계약 관련된 용어들을 대표님들께서 생각보다 이제 이게 투자 유치를 하시면서 점점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특히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꼭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용어들을 숙지를 하시고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직접 딜을 협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사인이라는 그런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를 제공하고 있고, 또 500 스타트업이랑
법무법인 세움에서 같이 이런 표준계약서를 만든 게 있는데 이런 이제 해설서들이랑 템플릿을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더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시간이 길어졌는데 결국에 이 IR을 하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 IR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핵심은 IR은 PR이 아닌데 이렇게 IR 자리에서 제품을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IR의 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투자자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IR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을 꼭 넣어주셔서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는 향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이런 목차는 일단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받고 있는데 이런 지원서에도 사실 저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담았어요. 그래서 IR 자료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원서의 폼을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IR 그런 양식들이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구성 항목들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보시고 또 먼저 생각도 정리해 보시고 단계별로 맞는 투자자들을 컨택을 하셔서 또 좋은 IR과 이런 투자 유치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제가 다 못 드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게임 회사가 투자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매출,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질문 주셨네요. 사실 이게 지금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또 뭐 게임의 장르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를 드리기보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지표를 잘 트래킹을 하셔서 그 지표의 핵심 지표가 뭐인지를 일단은 설정을 잘 하시고 그 지표를 주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 안에서 뽑아낸 우리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부분,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또 동기부여를 주고 계속 이제 게임에 유입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지표의 성장을 바탕으로 또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팀이 다른 어떤 아이템보다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 대해서도 또 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까지 바로 이어가 볼게요. 처음에 개발사에서 투자사에 접근을 할 때는 먼저 담당자에게 메일을 주는 형태로 접촉을 해보면 될까요? 하셨어요. 제가 아까 그 장표에 있었는데 좀 빠르게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만약에 좀 연결고리가 있으시다고 하면 사실 소개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편하게 미팅으로 일단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최대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뭐 이런 세미나가 있거나 아니면 네트워킹 행사가 있을 때 가셔서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또 찾아가시고 명함도 주시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도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콜드 메일을 보내셔도 네, 저희도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네트워킹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오플라이에서는 게임 회사를 볼 때 어떠한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요? 또한 최근에 모 회사인 네오플에서 스팀 인디 게임에 관심을 가지는데 네오플라이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일단 저희 모에 사는 네오플이 아니라 네오위즈입니다.
이렇게 네. 또 알아가네요. 네오이즈이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뭔가 지표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팀보다는 그 팀의 실행력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팀은 되게 대학생 팀이었는데 어떤 그런 되게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아트 스킬이나 또 그 다음에 직접 트레일러 영상을 또 더빙을 해서 만들고 스팀에도 올려보고 이렇게 했던 걸 되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또 한 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하던 어떤 프로젝트랑 또 연결을 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투자했던 게 HTML5 그 게임 플랫폼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 팀 자체의 어떤 실행력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모 회사의 그 도메인 자체가 또 게임이다 보니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네, 저희도 아무래도 또 네오이즈에서 관심 갖는 팀은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또 저희 네오이즈 안에 네오이즈 그 게임 투자 사업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뭐 저희 쪽으로 지원이 들어왔을 때도 같이 소개를 해서 검토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보통 게임 업체에서 시드 투자를 받을 경우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이것도 굉장히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드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일반 그냥 스타트업들 봤을 때도 저희처럼 뭐 5천만 원부터 해서 뭐 1억, 뭐 그다음에 이렇게도 시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한 10억 언더로는 또 시드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건 사실 되게 팀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팀의 어떤 단계와 팀의 역량과 이런 것들을 보셔서 정말 필요하신 금액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금액 자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시기보다 좀 더 이걸 쪼개서 우리가 어떤 항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금이 어떻게 필요하신지를 좀 더 나열을 해보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초기에 뭔가 아직 프로토타입도 없고 시장에서 검증도 안 해봤는데 그냥 금액만 크게 부른다고 하면은 사실 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전에 성공 케이스가 만약에 있었던 팀이 그렇게 구현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좀 본인들의 단계와 우리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자금과 계획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IR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표자와 초기 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셨던 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은 어떤 팀이었나요? 하셨어요. 어때요? 저희 회사, 저희가 투자한 팀들 다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다 특별한 팀이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뭐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물론 이제 좋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뭐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고 이런 경우도 좋을 수 있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저희가 이제 게임 회사는 또 아닌데 다른 스낵을 큐레이션 해주는 회사인데 저희한테 지원을 하셨다가 사실 첫 번째 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탈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성장하시는 그런 지표들을 저희한테 계속 보내주시면서 저희가 드렸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B2B 사업을 좀 더 해보시는 걸 저희는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지표들을 조금 이제 사실 숫자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 성과를 계속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 성장세가 저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다가 저희가 투자를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보시고 그때 당시에 바로 투자자를 컨택했는데 안 됐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팔로업을 하시다가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팔로업도 중요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님이 진짜 거의 회사에 사시면서 그 진짜 네 거의 회사에서 주무시고 뭐 거의 막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 사실 봤었어요. 계속. 그래서 진짜 투자하고 난 이후에도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애정이나 이렇게 돈독해질 것 같아요. 유대감이라고 할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오플라이는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 기준 어느 정도 규모까지 투자를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괄호 프리 A, 시리즈 A 등이라고 하셨네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초기 팀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하면은 10억 언더의 10억 미만의 밸류의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인 설립 전후에 정말 극초기에 팀들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거의 1년은 붙어서 같이 막 이렇게 엑셀러레이팅을 했었고요. 근데 또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사실 밸류에이션에 상관없이 또 네오이즈 홀딩스와 또 이 게임 투자 사업실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밸류에이션을 좀 더 위로도 열어놓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더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개발과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 혹은 피해야 된다라는 사례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꼭 이거는 준비해야 된다, 혹은 피해야 된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떨까요? 일단 사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저도 사실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단 사업을 잘 하시면 투자는 사실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투자를 잘 받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 그래서 MVP와 그 프로덕트 마켓 핏, 그리고 항상 고객에 집중하시고 시장에 집중을 하시면은 어떤 지표들이 반응이 오고 또 그 팀이 성장을 하게 될 때 투자자들은 사실 그런 팀들을 항상 찾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 더 집중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팔로업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노출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뒤에 장표에는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었는데 이제 투자 유치를 딱 본격적으로 일정을 잡고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뭐 SEO라든지 PR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집중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한 번에 이런 것들은 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계속 노출시키시고 우리 프로덕트를 계속 노출시키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SNS를 하시기도 하고 회사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의 본질과 또 우리를 잘 알리는 작업, 브랜딩, 그런 부분 같이 신경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읽어볼게요. 넓게는 어떤 부분부터 넓게는 어떤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시는지, 혹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드렸다 하시는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네요. 사실 지금은 뭐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로서 한 건 저희는 뭐 배치제로 운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간은 뭐 보통 아까 1년이라고 말씀드린 건 보통 대표님들께서 초반에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시기가 1년 정도까지가 이렇게 밀착을 해서 저희가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미팅을 하면서 피드백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라고 해서 저희가 딱 자르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도 뭐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또 어디를 소개를 해달라고 하실 때는 저희도 계속 같이 팔로업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지금은 저희가 공간을 사실 더 받지는 않는데 공간 이제 사무공간 입주하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사실 밤낮 없이 일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 도움을 드렸고 또 같이 고민을 하고, 근데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도 같이 이제 한 회사는 거의 뭐 영업을 많이 이렇게 해주실 만큼 고객사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힘닿는 대로 최대한 뭔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형태로 딱 제한 두지 않고 도와드리고 또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그렇게 같이 일을 했으면 가족 같은 기분이 들겠어요. 네. 이렇게 질문까지 알차게 해결을 해봤고요. 자, 첫 번째 강연 해주신 네오플라이 투자팀 김효연 심사영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첫 번째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